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디딤 수업 그 첫 번째 영상 제작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국어 수업 될 수 있게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우성중학교 2학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디딤 수업의 영상들을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작 출발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의 탄생과 부를 통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구분하는 요소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구분해야 할 것들? 나는 기억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일단 원리와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사례. 그렇죠. 마우스 쓰려니까 잘 안 써져요. 좀만 기다리세요. 더 좋은 타블렛을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더 확인할게요. 그 외에 주장과 근거, 그죠? 그 다음에 사실과 의견 이런 거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라서 전략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럼 이제는 강연을 직접 들으면서 어떻게 듣는 게 바른 태도로 듣는 건지 의견을 자신의 의견까지 말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심 내용 파악할 때 원리와 사례 구분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원리는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이치, 사례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예, 교과서 108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원리, 사례, 주장, 근거, 사실, 의견들은 소개가 됐었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눈으로 일단 확인해 주세요. 주장, 굳게 내세우는 의견이나 주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제시되는 요소가 근거. 자, 원리, 주장, 지금 이 말하는 것들이 다 결국 중심 내용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사실과 의견들 또한 사실이 중심 내용과 직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의견,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사실, 중심 내용과 관련된다. 또 앞서나 했던 원리 역시 중심 내용과 관련된다. 그 다음에 주장, 중심 내용과 관련된다. 자, 중심 내용의 삼총사. 원리, 주장,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듣기 전 전략 기억나시죠? 예, 예측하기, 또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듣기 중, 그렇죠. 반응 보이기, 메모하기. 자, 마지막 듣기 후에는 두 가지 뭐였죠? 그렇죠. 요약하기, 자신의 삶이나 생각, 연결짓기였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도 그럼 이제 교과서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핵심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연 내용,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주제를 밝히네요. 인간의 탄생과 불의 사용이다. 라고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제를 밝히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인간의 탄생과 불. 인간이란 종류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러 문화권과 지역마다 인간의 탄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강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강연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자, 이게 처음이 되겠죠. 중간으로 가볼까요, 이제? 네, 중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화에서 인간의 탄생이 하는 곳,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라면서 인간의 탄생은 모든 생명체와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푸스의 신들은 더 높은 신인 운명의 신으로부터 다른 신들을 이겨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예,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죠. 자,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들의 형체를 진익으로 빚은 올림푸스 신들은, 자,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두 형제에게 불러서 각각의 형체에 맞는 능력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능력, 어떤 능력들을 나눠주느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피메테우스가 그만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누구만 빼버렸어요? 인간만을 빼버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나눠줄 때 능력을 분배하는데 몸집이 큰 것들은 천천히 움직이게, 몸집이 작은 것은 빨리 달아날 수 있게. 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먹이사슬의 관계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힘이 좋고 센 녀석들은 개체수를 적게 하고, 그죠? 그리고 좀 천천히 움직이게 하면서 몸집이 작은 것들은 빨리 달아날 수 있고 개체수를 많게 해요. 우리 먹이사슬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됐을 때 강한 것들은 이 위에, 약한 것들은 이 밑에 존재하는 바로 먹이사슬의 관계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를 어쩌죠? 에피메테우스가 제우스로 받은 모든 능력들을 다 써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에피메테우스, 나중에 아는 자, 나중에서야 아는 자, 자,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우리 에피라는 말, 끝을 나타내는 거죠. 끝, 마지막 끝. 그래서 우리 글 쓸 때도 에필로그라고 있어요. 에필로그 들어봤어요? 에필로그, 에필로그, 에필로그. 수필이나 이런 데에서 마지막 부분에 쓰는 내용이고요. 자, 요거의 반대, 우리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지만 프로라는 건 앞에, 미리 이런 뜻이잖아요. 프롤로그 해가지고 요거는 미리, 앞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프로메테우스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고 인간을 다른 생명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건가 고민하던 그는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게 되는 내용이죠. 바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프로그램상에 좀 오류가 있어서 여기까지 일단 저장하고 다음 영상 계속 저장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만나요. 계속해서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자, 애시당초 제우스가 분배해 주었던 능력의 목록에는 없던 이 불이 결국 인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렇죠.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여기는 중요한 단락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단락 잘 살펴볼까요? 인간이 강한 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구를 가진 인간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앞서 얘기했던 바로 원리 부분이 되겠죠. 원리. 그죠? 원리. 잘 안 써지네요. 그 후에 주의하면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고요. 음식 조리하게 되죠. 인간의 활동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죠. 이거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사례가 되겠죠. 바로 원리와 사례, 강연 내용을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결국 인간은 더 어떻게 되세요? 지혜롭고 강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코카서스 산에 쇠사슬로 묶인 채로 안타깝지만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등장하는 주요 단락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네, 우리 인간은 프로메테우스 선택을 존경해야만 할 것입니다. 강연자의 주장이죠. 이거 주장. 그렇죠? 왜냐고요? 자, 그가 인간을 위해 그 교초를 걷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그죠? 근거 첫 번째고요. 또 있습니다. 자, 이미 앞서 얘기했죠. 미리 아는 자의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신념에 따라 용기를 지녔으니,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지녔으니 그를 우리는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거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근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히도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죠? 왜? 운명의 신이 예언대로 올림푸스의 신들은 인간 헤라클레스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이기는 제우스는 헤라클레스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그리스 신에서 말하는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쵸? 네. 했죠. 사실이죠? 네. 사실. 인간이 올림푸스 신의 형체를 보여줬다고 전합니다. 역시 이것도 사실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형체만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아름다움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바로 뭐예요? 의견이네요. 그렇죠? 의견. 강연자의 의견. 그죠? 여기는 다 의견에 대한 내용. 프로메테우스가 훔쳐다준 불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형체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줬던 건 바로 불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끔 해줬던 그 프로메테우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불은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눈 속에서도 빛나고 있지 않을까요? 프로메테우스가 가져다 줬던 그 불이 우리 눈에서도 빛나고 있다.
강현재의 생각은 결국 프로메테우스 전해준 불이 청중의 눈 속에서도 빛나고 있다. 형체만으로 인간이 인간다워진 것은 아니다. 결국 불로 인해서 얻어진 바로 뭘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거. 지혜죠, 지혜.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건데 그건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불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불은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 눈 속에서도 빛나고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도 강연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하나만 정리하고 갈까요, 여러분? 네. 이 작품은요, 바로 강연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격은 해설적이며 체계적이고 그리스 신화 속 인간의 탄생을 다루고 있고 주제는 인간의 탄생과 불의 사용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요. 모모입니다. 요 등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면서 친근감 있는 말투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네,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습지 활동과 교과서 활동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